삼성 SDS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속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삼성 SDS가 지금 거래량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뭔가 뭐지? 왜 올라오는 거지? 하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뉴스들을 보셨겠죠. 국가 AI 연구용 GPU 공급 개시 B300 이것도 엔비디아 블랙웰 칩이거든요. 공급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 본격 개시한다.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킵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일단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삼성 SDS 왜 매수하셨습니까? 예,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 맞습니까? 그죠?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호재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꿈틀꿈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낫겠죠?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기대감이라는 게 조성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좀 이제 이게 아니구나 싶으실 텐데 저는 명확하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뉴스는 분명히 다르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 얘네 구글 같은 애들 이미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에 지금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또 관련돼 가지고 국내 NHN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 타고 2분기에 깜짝 실적을 했다라고 해서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제외하고도 국내에서도 이제 좀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요동을 쳤었던 이유는 현금 흐름, 즉 요즘에 B2라 그러죠. 물론 주식도 지금 B2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B2를 하고 있고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맞나 시장에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SEC라고 하죠, 여러분들.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금융위원회에다가 금융감독원을 합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금융 관련된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SEC에서 결정 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건데 이걸 제가 번역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특정 데이터 센터 채권을 주요 증권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와, 갑자기 머리 아프죠?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일단 제외했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특정 데이터 센터 채권이라는 거, 이 채권과 제외됐다. 이거 두 개만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그 투자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신에 여기서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갖다 주면서 받은 돈을 투자에 활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게 빚이 늘어난다라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는데 기업이 망해. 그러면 회사채를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 회사채권을 산 거에 대한 만큼을.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그렇게 막 리스크가 낮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뭐 주식보다는 낮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기업이 빚을 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게 원래 그 보유 ABS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5% 정도로 규정을 했었어요. 왜? 2008년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왔었고 이 금융위기 때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니까 그냥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채권만 때려 박으면은 누구나 다 주택을 살 수 있었던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면서 그 버블이 터져버린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것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를 통한 그 채권 발행 뭐 100%다 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 규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한 규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SEC에서 저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을 통해서 돈을 벌어온다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거네. 왜냐하면은 5% 내외로 했었던 게
얘네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갚았을 때 그게 그냥 유동성 현금 자산으로만 딱 봤던 거였지 이렇게 실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용어 다 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지금 투자를 한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 그리고 인식들이 좀 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LG C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갖고 지금 올라갈 만한 뉴스가 없었거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메가 프로젝트 얘네 참관시 시작해가지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그것도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광모랑 젠슨항이랑 만난다고 했던 내용 지금 일정에 대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SEC 저거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돈을 벌어오는 그런 치트키였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삼성 SDS가 만약에 지금 이 기조, 이 분위기를 타고 정배열을 계속 유지해 준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그러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전에 2008년도에 모기지론이랑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 규제 제외를 허가를 했다라는 거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얘네들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회사의 규제를 다 풀어버린 거는 아니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일단 호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GPU 공급 개시 이거는 약간 좀 갑자기 해모가 맞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주환원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랑 지금 또 다르게 올라가잖아요. 배트폴드 AC 막 치고 올라갔던 거 사전 예약 최대 520만 대라고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일단 지금 기업의 내부적인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슈팅력이 지금 다릅니다. 삼성 SDS랑 LG CNS가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삼성 SDS가 어디까지 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위에는 바로 앞에서 만들어줬던 매물대가 있고 더 앞으로 넘어가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야금야금 올려줄 것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젠슨랑 관련된 뉴스처럼 뭔가 엄청난 게 또 나와가지고 또 한 번에 또 올려줄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조만간 또 타점 신호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근데 매도를 안 했어. 그럼 지금 엄청 후회되실 텐데 저는 타점 관련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타점에 대한 정의는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 SDS가 지금 자리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 그랬을 때 그 슈팅이 다음 슈팅을 위한 매집봉의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치고 그냥 다시 빠지는 그런 물량을 뺏어오는 캔들이 될 것인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매수가가 밑에 있다 그러면 매도 타점이 되겠죠. 위에 있으면은 본전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판단의 순간이 찾아올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문자로 수급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되고 문자 한 통 띡 보내면 끝인가? 네, 맞습니다.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채널 키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타점 신호 받으신다 그러면 적어도 남들하고는 좀 다른 차별화된 타점을 가져가는 게 어떻나라고 제 혼자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 내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또 파란만장한 핑크빛 미래만 그리면 또 안 되겠죠. CPI 지수 발표가 이제 당장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올려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 이미 CPI 지수가 발표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CPI 지수가 이번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 CPI하고 근원 CPI 두 개가 나오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요거는 전체 물가고 여기서는 이제 핵심 물가라고 해가지고 에너지와 이제 식료품을 제외하고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예상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미나이가 좀 덜 똑똑해요. 이 자식이 진짜. 그래갖고 제가 인베스팅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이번에 예측이 3.4%인데요. 지난번에 3.8%를 예상했었는데 3.5%가 나오면서 예상치 하회가 나와가지고 어라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내려왔겠네 라고 해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7월 14일부터 좀 반등의 기조가 나왔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예측이랑 보합 정도만 나와도 일단 평타 이상을 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상치가 3.4니까 3.4 정도만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목요일 날 시장이 시작할 때쯤에 그래도 상방으로 올라가는 폼을 잡는 그런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예상치를 상회를 겁나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갑자기 3.4인데 3.5 막 3.6이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7월 달에 유가가 다시 올라갔었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하락분이 적용이 될 것인지 상승분이 적용이 될 것인지 이게 지금 좀 애매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다 까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SEC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나간 팩트, 즉 저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강행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든 아니면은 삼성 SDS라고 이벤트 보셨죠? 적어서 보내실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면 되시는 거고, 지금부터 또 삼성 SDS가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주면서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줄지 기대하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